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 자매와 연락을 끊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인사 나누고 그게 끝이었어요. 49제 끝나고 연락 안 하니까 그냥 남처럼 지내요. 명절에도 안 만나요. 볼 이유가 없어요. 당신도 혹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예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 형제들도 끝이겠구나.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왜 형제가 남이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당신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형제는 남이 아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평생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모님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 형제자매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흩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평생을 함께 자란 사람들이 부모님이 떠난 순간 남처럼 변할까요? 이건 단순히 세상이 각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요즘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구조적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남은 인생 내내 억울함과 배신감 속에서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는 원래 남입니다.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당신이 형제와 가깝다고 느낀 건 사실 부모님이 만들어준 관계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같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까웠습니다. 부모님이 명절마다 모이게 했기 때문에 가까웠습니다. 부모님이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교육했기 때문에 가까운 척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당신과 형제는 이미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장, 다른 배우자, 다른 자녀, 다른 경제력, 다른 가치관. 공통점이 뭡니까? 부모님뿐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공통점 때문에 억지로라도 모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유일한 연결고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서로에게 아무 쓸모없는 남입니다. 잔인하게 들리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당신은 형제에게 쌓인 감정을 참았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싸우면 안 되니까, 부모님 속상하시면 안 되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참자. 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형이 동생을 때린 기억, 부모님이 편애했던 기억, 재산 분배에서 불공평했던 기억, 결혼식 때 돈을 적게 낸 기억, 부모님 병원비를 나 혼자 댔던 기억, 간병을 나 혼자 했던 기억. 이 모든 감정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억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 감정들은 폭발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유산 문제로 싸우는 형제들, 49제 비용 분담 문제로 연락 끊는 형제들, 제사 문제로 법정까지 가는 형제들. 왜 이렇게 됩니까? 부모님이라는 억제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좋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남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 관계에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는 큰형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막내는 귀여움 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딸은 부모님 모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역할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역할들은 모두 쓸모 없어집니다. 큰형이 뭐가 대단합니까? 이제 모실 부모님도 없는데 동생이 왜 큰형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신데 왜 명절에 모여야 합니까?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신데. 역할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형제는 남이 됩니다.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잔인한 이유입니다. 돈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예금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부모님 빚은 누가 갚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형이 부모님 돈 빼돌린 거 아냐? 동생이 부모님 통장 몰래 관리한 거 아냐? 언니는 부모님한테 돈 얼마나 받았는데 나는 왜 못 받아?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신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재산 분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가져갑니다.
누군가는 억울해합니다. 그 순간 형제는 완전히 남이 됩니다. 5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는 이미 각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본가보다 자기 가정이 우선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말합니다. 명절에 왜 자꾸 친정 가족들 만나야 해? 시댁 식구들 챙기느라 우리 애들은 언제 챙길 거야? 그 돈 있으면 우리 애들 학원비 내지. 형제보다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형제보다 자녀가 중요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 모임이 부모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배우자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 모임은 그냥 친척 모임이 됩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형제는 남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당신은 아마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그래도 함께 자란 사이인데,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아픈 이유는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픈 이유는 당신이 가진 환상 때문입니다. 당신은 형제가 영원히 가까울 거라는 환상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형제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할 거라는 환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는 조건부 관계입니다. 부모님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덜 아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 1.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형제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야. 형제니까 당연히 챙겨줄 거야. 이런 기대를 버리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배신감도 없습니다. 형제가 도와주면 감사한 거고 안 도와주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원칙 2.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리하십시오. 재산 문제, 간병 문제, 제사 문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명확히 정리하십시오. 부모님이 유언장을 쓰시게 하십시오. 재산 분배 계획을 명확히 하십시오. 간병은 누가 할 것인지 미리 정하십시오. 제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합의하십시오. 이것들을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정리하려고 하면 100% 싸웁니다. 원칙 3.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형제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도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책임져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준비를 하십시오.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노후 인간관계를 준비하십시오. 형제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현실을 인정하는 말을 하십시오.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형제는 남이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 나는 형제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2단계, 형제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어 라고 명확히 거절하십시오. 형제가 당신에게 과도한 부탁을 하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라고 말하십시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3단계, 부모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장 대화하십시오. 부모님, 제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부모님, 나중에 간병은 누가 할까요? 부모님, 제사는 어떻게 할까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형제들과 싸우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4단계,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십시오. 형제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설계하십시오. 친구 관계를 만드십시오. 취미 생활을 만드십시오. 경제적 독립을 확고히 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남이라니 너무 슬프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슬픈 게 아닙니다. 이건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제 형제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제 형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가 남이 되는 건 슬픈 일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이 진짜 자유로워지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형제니까라는 의무감에 갇히지 않고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사람들과 진짜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환상 속에서 살면서 형제에게 상처받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인생을 사실 것인가.
저는 당신이 후자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이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형제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을 산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다면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